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3절 결산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실기편 문제 6번을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실기편 문제 6번은 총 4문항이 출제됩니다. 한 문항당 3점. 그래서 총 12점 배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되는 내용은요. 기말 수정 분계입니다. 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일인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분계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거를 기말 수정 분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별도로 실기편 문제 6번이라는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4문항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장 이론편 공부할 때 제1절부터 제6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기말 수정 분계에 해당하는 것을 제3장 제7절에서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3장 제7절에서 복습했던 내용을 이제 우리는 실기편에서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자로 이제 차변, 대변 입력을 하면 되겠고 그게 실기편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3장 제7절에서 공부했었던 대표적인 기말 수정 분계의 11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요 중에서 특히나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요 3가지 패턴이 특히나 실기편 문제 6번에서 자주 출제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요 뒤에 있는 요 3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입력하는 것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핵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기편 문제 6번이 실제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6회차분을 한번 입력 연습해 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먼저 본문에서 요 3가지 패턴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보는 거다. 출발합니다. 먼저 감가상각비의 계상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걸 말하고 자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기출 확인 문제. 자 먼저 회사 이름 주의하십시오. 우린 지금까지 실기편 본문에서 제1상사라는 회사를 가지고 코드번호 2101, 그지? 이 회사 가지고 열심히 입력하는 것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해 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입력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제1상사에 대해서 입력한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화면 그리고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결과 화면과 여러분 컴퓨터에서 작업한 화면이 동일하다라는 거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회사를 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것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 이름은 제2상사이고요. 코드번호 2102번입니다. 됐죠? 교재와 동일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지? 교재와 동일한 화면으로 학습 진행하려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회사를 쓰기로 하자. 됐습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제2상사 2102라는 이 회사를 선택해서 변경 버튼 눌러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이렇게 실기편 문제 6번이 출제됩니다. 네 문항이. 그 중에서 한 문항이 이제 이렇게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당기분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 원과 판매 부서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계상합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답니다. 분계 어떻게 합니까? 날짜는 결산일인 12월 31일입니다. 분계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비품에 대한 거 5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말수정 분계를 입력하는 겁니다. 요게 실기편 문제 6번. 별거 아니지요? 입력해 볼게요. 메뉴 엽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 12월 31일. 대변부터 기록할까?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209번 코드네. 금액 60만 원 적습니다.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비품에 대한 코드번호 213번이네. 요거 끌고 와서 금액 5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인데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요거 두 개 합한 110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입력 완료. 요게 감가상각비의 계상이라는 패턴의 기말수정 분계였습니다. 자, 그다음 자주 출제되는 유형 대손충당금의 설정입니다. 기말에 대손충당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정한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말수정 분계하는 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자, 기출 확인 문제. 대손충당금은 받을 어음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분계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얼마라는 금액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내가 알아서 조회를 통해서 금액 확인한 다음에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현재 12월 31일 기말수정 분계하기 바로 직전의 받을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금액의 1%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도록 추가 설정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일정 시점의 계정 과목의 잔액을 보고 싶다고요? 어떤 메뉴 쓰면 될 것 같습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쓰면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 화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메뉴 있다 그지? 클릭합니다. 날짜는 12월 31일. 자, 자산 중에서 받을 계정 과목이 있을 겁니다. 자산이니까 잔액이 왼쪽에 차변에 딱 표시된다 그지? 요게 기말 잔액인데요. 요 금액의 1%만큼을 받을 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딱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1460000 곱하기 1% 얼마입니까? 1460000 곱하기 1% 하면 146000입니다. 여기 적을까? 146000 요게 목표치인데 현재는 금액이 6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지?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설정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얼마를 추가 설정? 146000 빼기 65000 하면 되지 뭐. 81000만큼 추가 설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계 어떻게 한다고?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 받을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 81000. 그리고 차변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요게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라는 기말수정 분계가 되겠습니다. 요걸 입력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12월 31일이다. 그지? 자,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 받을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 코드 번호 111번입니다. 금액은 81000.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말수정 분계를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지?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한 차변 대변 분계 금액이랑 지금 보는 합계 잔액 시산표랑 연계가 되는데 서로 연동이 되는데 두 메뉴를 동시에 열어놓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요 메뉴의 숫자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 와가지고 상단에 있는 조회 버튼. 무슨 기능? 새로 고침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차변 대변 분계 내용이 이제 반영된 숫자로 싹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조회 버튼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금액이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받을 엄의 잔액이 요거였지. 1460000 요거에 대한 대손충당금 목표치가 얼마였다고? 1%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146000005의 1%인 146000이 딱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말수정 분계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아시겠지요? 이게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라는 기말수정 분계 작업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출제되는 기말수정 분계 봅니다. 매출 원가의 계산. 아시겠죠? 우리 회사는 도소매 기업입니다.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품이라더라도 어제 가격, 오늘 가격, 내일 가격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물건 팔 때마다 마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 팔 때마다 이 물건 얼마 주고 구입했던 거지 그거를 따져가지고 처분 이익이 얼마인지를 그때그때 회계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 팔 때는 수익만, 즉 매출액만 기록하고 매출액에 대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언제 기록한다고요? 기말에 결산일에 딱 한 번 일괄적으로 계산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계산하는 논리는 뭐다고?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그거를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그거에서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뺀 금액 그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라는 논리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계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거 기말수정 분계입니다. 자, 그 기말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그 기말수정 분계를 한번 입력 연습해 봅니다. 기출 확인 문제. 기말 상품 재고액은 660만 원이다.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초 재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재고를 말합니다. 장부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입할 때마다 따박따박 차변의 상품이라는 분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라는 금액은, 즉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은 이미 상품이라는 총계정 원장에 딱 집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말의 어떤 작업? 실제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파악해보니까 얼마다고? 660만 원이라고. 이제 우리는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은 상품이라는 계정의 총계정 원장에 딱
집계되어 있어. 거기서 660만 원 빼면 매출 원가가 바로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금액을 이제 분기하면 됩니다. 대변의 상품,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그지? 이렇게 분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금액 파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합계 잔액세산표 메뉴입니다. 12월 31일로 열어보면 자산 쪽에서 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의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이 보입니다. 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 싶다고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드릴다운 기능이 제공된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보십시오.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총 계정 원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품은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이 왼쪽에 표시됩니다. 정기로부터 이월된 기초금액. 단기 매입이면 상품이 증가하는 거다, 그지? 왼쪽에 쭉 표시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그거 합한 거가 판매 가능 상품이고 맨 하단에 보일 겁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 그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 왼쪽에 쭉 집계되는데 전부 합해보니까 1, 4, 3, 9, 8, 0, 000이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른다. 그게 차변 잔액으로 딱 집계되어 있는 겁니다. 143, 980. 별거 아니지요? 143, 980. 이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을 의미한다. 그게 얼마다고? 143, 980, 000. 여기서 이제 기말 재고만 빼면 됩니다.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잖아. 660만 원이라고. 6000000. 그러면 그치? 143980000에서 660만 원 빼면 그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계산해 볼게요. 자, 143980000 빼기 660000 하면 137 380 000 계산됩니다. 요거를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 증가로 기말수정 분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이게 매출 원가의 계상이라는 기말수정 분기입니다. 자, 금액 파악했고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자, 입력하면 되고 이제 차변은 3번 구분란에서 대변은 4번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좀 특이한 요구사항이 있다. 그지? 입력할 때 구분란에서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요거를 우리는 쓰면 되는데 특이한 요구사항이 있다. 그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요거를 사용해서 좀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는 기말수정 분기 입력할 때 요구사항에 따라서 3, 4 대신 5, 6을 사용해서 입력하자 이겁니다. 별거 아니지요? 문제에서 특별히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말수정 분기를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입력합니다. 자, 차변 3번 대신 5번 결산 차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똑같이 그지?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우리 금액은 열심히 계산한 거 137 380 000 그 다음에 대변 대신 결대 6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면
기말수정분계 입력 완료. 이게 매출원가의 계상이라는 기말수정분계 입력이었고요. 자, 분계 입력했으니까 합계 잔액시산표 결과치도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지? 네, 다시 합계 잔액시산표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요 상품의 잔액이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660만 원으로 바뀌겠다, 그지? 당연하다. 자, 클릭해 봅니다. 좋아요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이 660만 원으로 딱 남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말수정 분계를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실기표 문제 6번에서 매출 원가의 계상이라는 기말수정 분계가 자주 주제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대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서 차변 집계되어 있는 판매 가능성 금액 확인한 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을 빼가지고 매출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문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5, 6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기말수정 분계를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업해도 되기는 된답니다. 이렇게 작업,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입력 방법 외에 다르게 작업해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게 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열심히 입력했던 분계를 아쉽지만 삭제 다시 합시다. 체크해서 삭제. 됐죠? 입력하기 전 상태로 돌렸고요. 합계장시산표도 다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기말수정 분계 입력하기 전 상태로 다시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그 설명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라고 제목 붙여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작업을 해도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 참고라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가볍게 구경만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다. 자,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상단부 오른쪽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찾았습니까? 요거는 기말수정 분계가 워낙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말수정 분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말수정 분계를 조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는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 칠 때는 굳이 이 메뉴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취업하실 거다, 그지? 취업하시면 결국 사용하게 될 거니까 한번 맛배기로 구경이나 좀 해두자라는 차원에서 소개하여 드리는 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해서 엽니다. 일단 올해의 회계 기간을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이다, 그지? 자,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 금액이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고요. 결산 후 금액이 이제 결론값이 될 겁니다. 최종 결론값.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최종 결론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산 반영 금액을 요 열에다가 따박따박 입력을 해준다 이겁니다. 모든 입력은 어디에?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열에 입력이 된다. 됐지요? 그리고 요 열의 모든 란에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열을 보면 자세히 보면 하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연두 색깔 빛으로 표시되어 있는 란도 있고 그러다 그지? 하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란은 내가 금액 입력할 수 없는 란입니다. 커서를 위치시키면 라인 전체가 진한 색깔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입력 못하고 약간 연두 색깔로 되어 있는 란을 딱 커서 위치시켜 보면 라인 전체가 아니고 그 란만 딱 진하게 표시됩니다. 요 란에만 내가 뭔가 입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열 중에서 그 약간 연두 색깔 표시되어 있는 요 란에만 금액을 입력할 수 있고, 입력하는 내용은 뭐다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작업 결과치 금액, 그거를 따박따박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그와 관련된 기말 수정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된답니다. 그러한 성격의 메뉴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볼로 가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기말 수정 분계를 작업해 보았다, 그지? 그 작업을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화면에서 매출 원가라는 거 보인다, 그지? 매출 원가.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 기업입니다. 도소매업 기업의 경우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이름은 뭐였습니까? 상품 매출 원가였습니다. 됐습니까? 매출 원가 중에서 상품 매출 원가 요거에 대해서 작업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 열에 있는 란 중에서 요 연한 색깔 표시되어 있는 요 란에다가, 그 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한 총 계정 원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거였잖아. 합계자산표에서 상품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쭉 총 계정 원장이 나타났었잖아. 그지? 요겁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라고 했어. 기초금액이 얼마였습니까? 72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단기 매입이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 합해보니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143980000이었다 이겁니다. 그죠? 요거 보았잖아.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요약되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기초재고가 720만 원, 단기 매입이 136780000. 그래서 A 플러스 B 한 것이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고 그 금액이 얼마다고요? 그거 두 개 합한 것이 143980000이다 이겁니다. 여기도 표시되고 있고 뭐 여기도 표시되고 있고. 됐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얼마? 660만 원 입력합니다. 6600000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그렇게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니까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란의 결과치, 결산 후 금액이 얼마로? 137380000으로 딱 표시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합한 것이 판매 가능 상품이다, 그지? 거기서 기말 재고 660만 원을 뺀 것이 A 플러스 B 한 거에서 C 뺀 것이 매출 원가다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려서 확인했던 그 매출 원가 결과값이 요 메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작업이 편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한 취지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말 재고를 딱 입력하면 매출 원가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표시되고 있고요. 자,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시켜 준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 메뉴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라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된대요.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합니다. 전표 추가 클릭.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예? 라고 클릭하면 요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가 자동으로 쫙 프로그램에서 생성이 된답니다. 기말 수정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나면 상단부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비명 메뉴 가가지고 진짜 기말 수정 분계가 자동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왔고요.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보십시오.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분란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시켜준 분계는 내가 직접 입력한 분계와 좀 구분되어서 표시돼야 되니까 구분란이 차변 대변이 아니고 결차 결대로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작업을 한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도 기말 수정 분계 중에서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만은 입력할 때 차변 대변 말고 결차 결대로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별도의 명시가 이렇게 딱 붙어서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 써서 작업해도 돼.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금액 직접 계산해 가지고 입력 카드에 입력할 때 5번, 6번으로 입력을 직접 해도 된다 이겁니다. 정답 인정되니까 우리 처음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냥 작업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론 냅시다. 됐지요? 자, 매출 원가의 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도 작업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이제 마치면 되고요.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가끔 질문하는 것 같아서. 자, 굳이 출제가 될 때 3번, 4번 말고 5번, 6번으로 이렇게 작업하라고 명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금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랍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설정상 특성 때문이랍니다. 자, 만약에 요 결차 결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번 차변, 4번 대변을 한번 고쳐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합계전액산표는 똑같아. 조회 버튼 눌러보면 상품이라는 기말 재고가 660만 원으로 여전히 잘 나타나고 있어. 됐죠?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상품이라는 기말 재고는 660만 원으로 잘 반영됩니다. 차변, 대변이라는 걸로 입력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손익계산서가 약간 불완전해진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손익계산서라는 메뉴. 자, 손익계산서 엽니다. 12월 이렇게 기간 입력하고요. 자, 매출원가 보십시오. 매출원가 계정과목 이름은 상품 매출원가에다 그지? 금액은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137380000. 그런데 세부 내역이 조금 요상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라는 논리로 매출원가가 계산되잖아, 그지? 기초재고랑 기말재고는 잘 표시되고 있는데 단기 매입이 이상하게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불완전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좀 우리 프로그램 설정상, 세팅상 특성 때문에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만 매출원가를 입력해버리면 손익계산서가 약간 불완전하게 표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 기말수정 분기할 때는 5번, 6번으로 좀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별도 요구사항이 붙을 수밖에 없답니다. 자, 그러면 진짜 5번, 6번으로 입력하면 요 손익계산서가 완벽해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반적 비명면에서 요 차변, 대변 대신 5번 결차, 6번 결대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열어놓고 손익계산서 메뉴 와서 다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기 매입이 좀 정상적으로 싹 바뀔 겁니다. 확인해 봅니다. 좋아요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단기 매입이 진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숫자로 딱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런 요 논리가 정확하게 이제 성립이 되고 완벽해졌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를 입력할 때만은 문제에서 별도로 요구사항이 붙고 있는 것이다. 5번, 6번으로 좀 입력해 주세요.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6번을 풀기 위한 좀 사전 학습을 쭉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핵심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